21세기의 강제노동이라니 너무 충격이네요.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도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야. 어라? 오늘은 왜 아무도 없지?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통상 시간 4번째 만에 첫 번째 지각이죠. 괜찮아. 천천히 수업 준비해. 쌤, 오늘 수업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통상과 노동의 연계 강화 흐름과 이슈 그리고 시사점이야.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볼까?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시작에 앞서 노동과 통상의 연계성에 관해 설명해줄게. 우선 통상, 즉 나라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선 노동력은 필수 요건이야. 그러다 보니 값싼 노동력 등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물건을 사고 팔며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생겼고, 이에 대해 국가 간 거래에 있어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어. 1890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재소자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지. 이후 WTO 설립 과정에서 통상과 노동 연계 강화 시도가 있었는데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좌절됐어.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동 조항이 담긴 무역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데, 오래된 기간만큼 보장 권한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습을 띠고 있지. 그래프 한번 봐볼래? 그래프 곡선이 진짜 확 늘어나네요. 1995년 4개에서 2006년에는 27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엔 총 113개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어. 초기 노동 조항은 강제 노동 및 형무소 노동의 방지에 초점을 뒀지만, 최근 협정에서는 집행이나 이행을 담보로 하는 제도가 반영되거나 보장 내용이 더욱 구체화하는 추세야.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 무역 협정과 입법 과정에서 노동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저는 궁금한 게요. 이런 노동과 통상의 연계 강화 추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을 통해 ILO, 즉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어.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지만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해 시정 권고를 받아왔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노동규범의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받는 상황이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줄게. 먼저 소개할 건 한국과 EU의 FTA 노동 분쟁이야. 노동 분쟁이요? 이유는 우리 정부가 한 EU FTA 내 여러 조항 중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가 FTA 발효 후 8년이 넘도록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협정 위반이라 주장했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미비준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노조법 일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어. 사실 이러한 노동 분쟁으로 EU가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 특히 노동과 환경 기준을 통상과 연계시키려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럼 한미 FTA 이슈는 뭔가요? 한미 FTA가 체결되고 2013년에 1차 협의회가 개최됐었어. 그리고 약 9년 만에 2차 노동협의회가 개최됐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나요? 미국은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미국 법제 개선 상황들을 설명했고,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호 관련 노동 규정 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 이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따라 노동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지. 미국이랑 EU가 약간 통상과 노동의 연계 강화에 앞장서려 한다는 뜻 같은데요.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나요? 먼저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체결한 무역협정 USMCA를 알아야 해. USMCA에서는 이전의 무역협정과 달리 이행과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재를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이전의 무역협정보다 강화된 노동과 통상의 연계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USMCA는 별도의 노동 중심 집행 기제인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했지. 이러한 유사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나라도 기업 내 노동권 보호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지. 그러면 문득 궁금한 게 IPEF도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이 함께하는 경제 프레임워크였잖아요. 뭔가 미국이 중국과 통상 노동 문제에 있어서 언급이라던가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좋은 추측이야. 관련해서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거든. 미국은 신장산이 주를 이루는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 등을 고위험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규정했어. 해당 품목은 과거에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하며 유통 보류 명령이 부과됐었어. 미국은 원재료 생산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거든. 게다가 디미니미스라고 미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종 생산재가 신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신장산 품목이 부품으로 사용됐다면 동일하게 해당 법안의 제재를 받게 했고, 그럼 강제노동 생산품이 아니라는 건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응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직접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돼. 입증을 못할 경우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상품이 억류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진짜 큰 문제니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1세기의 강제노동이라니 너무 충격이네요.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도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야. 중국이 계속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측에 보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네요. 이미 보복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H&M의 경우 강제 노동을 이유로 신장상 면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검색을 막아 주문을 할 수 없게 했고, 지도와 차량 호출 앱에서도 위치 정보가 삭제되는 등 디지털 보이콧에 직면했어. 거기다 미국 월마트 계열 회원 전용 할인 매장인 샘스클럽은 매대 신장산 품목을 의도적으로 진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SNS를 통해 거센 비판을 받았지. 무시무시한데요? 아까 EU도 노동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EU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EU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을 올해 2월에 발표했어. 실사 대상 기업은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와 개선을 해야 돼. 적용 대상 기업은 이 표를 볼까? EU 내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여개국 기업에도 적용이 돼.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렇게 되겠지?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경제 블록이나 무역 협정에서 강화된 노동 기준에 발맞춰 나가는 건 선택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오늘 진짜 선생님 너무 많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도 되겠죠? 물론이지. 오늘 고생 많았고 날이 상당히 더운데 조심히 들어가렴. 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뵐게요.